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퍼져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부터 같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살펴볼 텐데요. 아슬아슬하게 30에 걸쳐 있는 모습이 현재 시장 안에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두려운 구간 안에 머물러 있지만 30 위로까지 올라가서 기분이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지난 방송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바랬던 건 치고 올라가주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한번 살짝씩 뒤로 밀리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움직임이 현재 시장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 안에서 지금 투자자들도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약간 갈팡질팡하는 그 심리가 여기에 드러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한번 20대로 진입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일단은 오늘 하루 동안의 추이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어떻게 마감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일부터의 흐름이 또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항상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확실하게 대변해주는 수치니까 여러분도 꼭 참고를 하시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힌트를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 시장의 시가총액 또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등락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시가총액 일주일 전 대비 0.52% 줄어드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요. 물론 그 안에서 이 그래프의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출렁거리는 모습은 있었지만 그래도 직전까지는 조금 많이 회복됐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24시간 동안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주는구나. 이때는 시가총액이 2조 2천억 달러까지 다시 한번 육박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전 중에 갑자기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죠. 아까 전에 한 10시 정도였을까요? 2조 1,700억 달러까지도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 거기서는 살짝 올라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2조 1,800억 달러에 머물러 있습니다. 24시간 전 대비해서 0.62% 시가총액이 줄어든 모습이 확인되는 만큼 시장이 그만큼 다시 한번 변동성을 보이는구나, 출렁이기 시작했구나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 ETF 통해서 기관들의 자금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 얼마나 오랜만에 주간 기준에 양봉을 그려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이렇게 8주 연속해서 비트코인 ETF를 통해 기관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확인이 됐었는데요. 드디어 지난 한 주 동안 1억 9,740만 달러 기관의 자금이 이제는 순유입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물론 그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이 막대가 이만큼씩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일단 순유출세를 끊어냈다라는 데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흐름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는 순유입세가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주간 기준으로 이 막대가 계속해서 커질 수 있을 것인지 그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우리의 앞으로의 미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격적인 흐름도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실시간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아침부터 조금 하락세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는 64,000달러 조금 간신히 지킨다라는 얘기를 했었지만 63,200달러대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이죠. 비트코인이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는데 1시간 전 대비해서도 0.1% 소폭이지만 밀리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아까 1,800달러 넘어서 위로 훅 올라갔습니다 말씀드렸었는데 1,800달러에 굉장히 다시 근접해 있는 모습이 확인되죠. 1,802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XRP도 1.09달러였기 때문에 1.1달러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말씀드렸었지만 1.07까지 다시 한번 밀려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솔라나도 마찬가지죠. 76달러까지 어느덧 내려오면서 80달러에서 자꾸만 멀어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주의 이 시작인 월요일부터 조금 힘내주는 모습이 나타나야 우리 투자자들도 조금 앞으로 뭘 해볼까를 궁리를 할 것 같은데 지금은 다시 한번 내 계좌를 잠그는 쪽으로 가야 되나 생각이 깊어지기는 합니다. 여기에서 시장이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잡을 것인지 일단 그거부터 확인을 한 다음에 알트단에서의 전략도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주의 시작과 더불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안에서 24시간 동안의 전략들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태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하이크립토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차태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시장도 지난주 못지않게 굉장히 좀 치열하고 꽤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아서 좀 이번 주는 우리가 이제 상승을 할지 아니면 시장이 다시 한번 하락을 이어갈지 오늘 이슈들 얘기하면서 차트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을 보고 있으면 늘 조마조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거기에서 계속 휘둘리는 모습만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섣부르게 움직였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럴 때 또 가만히만 있는 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의구심도 따라오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리스크는 관리를 하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인지 조금은 디테일하게 분석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항상 실시간 차트 보면서 시장에 대한 진단 면밀하게 내려주고 있으시니까요. 오늘도 같이 한번 들여다보면서 방향성에 대한 힌트들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비트코인부터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오늘 아침에 저희가 봤을 때까지만 해도 이 지점이 아니었던 맞습니다. 것 같은데 갑자기 또 변동성이 커지고 네. 있어요. 그러면 오늘 하루 동안에는 조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 오전에부터 이제 시장을 좀 보면은 주봉이 갱신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우리가 가장 주의를 해야 될 거는 날봉이라든지 주봉이라든지 좀 큰 캔들이 바뀌었을 때는 그 오전에 캔들이 어떤 식의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일단 주봉이 오늘 갱신이 됐고 오전에 나왔던 움직임은 단순히 윗꼬리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주봉 보면은 결국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일단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난주에 먼저 상승하는 움직임이 보였었는데 결국에 아랫꼬리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아랫꼬리를 만들어주고 결국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은 지금 이번 주 주봉이 상승으로 시작을 했으나 결국에는 음봉을 만들고 있는 중. 그래서 주봉에서 우리가 4시간 차트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은
이 움직임 자체가 주말 동안에 뭐 이런 위아래 변동성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 하나의 레인지를 만들어 놨고 오늘도 시간봉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에 직전 고점을 넘어가고 나서부터의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주봉이 갱신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주봉이 갱신되기 전후로 캔들의 그 꼬리라든지 몸통을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9시에 땡 하고 시작하자마자 1% 정도 상승이 나왔고 그 뒤로부터 이제 반대적인 움직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비트코인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상승이 나온다, 여기서 뭐 하락이 나온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이번 주의 움직임을 그냥 제가 생각하는 관점을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번 주 주봉에서가 꼬리가 나올 확률이 조금 높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 그 근거의 첫 번째는 일단 날봉이 갱신되고 나서 지난주 날봉부터 보게 되면은 뭐 일단 지지난주부터 저점을 만들어 놓고 지금 상승이 약 저점 대비해서 10%가 넘는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네. 지금 일단은 상승 이후의 되돌림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시간봉상에서도 올라오고 나서 여기에서의 저점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부근에서 우리가 상승폭의 절반 정도 그리고 황금 비율 이 자리까지도 지금 내려오고 있는 구간인데 최소한 이 정도 선 혹은 조금 더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62.3K 정도 이 선까지도 에서의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주봉은 일단 이번 주 꼬리를 만들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락이 나오더라도 그래도 반등할 가능성이 아직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거래하시는 분들 지금 우리가 하락이 나온다라는 거는 일단 머리 전제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주봉에서의 아래 꼬리가 나온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고 반등을 노려보신다면은 62.7K 혹은 62.3K 정도. 일단 62K 안에서의 반등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근데 혹여나 우리가 이제 반등이 아니라 이대로 방향이 바뀌어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것도 생각을 하는 지점이 일단 저는 이 구간, 이 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여기가 지지가 나왔던 자리였던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이 선이 그대로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62.3K를 여러분들이 메인으로 보시고 여기에서 지지가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혹여 이탈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런 식의 풀립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월요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새로운 주봉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주봉이 새롭게 생성됨과 동시에 약간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이거는 윗꼬리를 만들기 위한 이 과정이었을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는 내려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62.3K를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주봉상 전문가님이 바라보시기에는 밑꼬리를 달고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일단 62.3K에서 여기에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아니면 이탈을 하는지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저항을 맞는다. 이거는 이탈됐다는 그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는 하방으로 더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62.3에서 62.7K 그 사이에 어느 정도 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래도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이 그때 방향성을 점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방향성이 어떻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 전문가님이 말씀을 하시니까요. 이런 부분들까지 참고를 하시면서 앞으로의 실시간 대응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서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만나봤으니까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렇게 휘청한다면 이더리움도 뭐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똑같이 조금 밑꼬리를 그러면 만든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저도 일단 이더리움도 밑꼬리, 아랫꼬리는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차트도 좀 보게 되면은 뭐 주봉이나 뭐 이런 모습들은 비트코인이랑 좀 비슷하게 마무리는 됐습니다. 지난주는 뭐 딱히 비트코인보다 강하다라는 느낌은 없었는데 일단 오늘 움직임이 정말 중요했던 거는 일단 지금 이더리움 1시간 차트인데 이더리움은 고점 갱신을 한 반면에 비트코인으로 잠깐 넘어가서 보면 결국 비트코인은 고점 갱신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 우리가 SM 다이버전스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일단 더 약한 쪽이 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는 거짓 돌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실 때 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뭐 따로따로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결국 이런 캔들 그러니까 뭐 시간봉이나 분봉에서의 이런 캔들에서는 보통 이런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더리움에선 고점 갱신이 나왔고 비트코인에선 고점 갱신이 나오지 못하고 하락을 한다는 점. 그러면은 누구나 거짓 상승이 나왔다라는 건데 보통 이런 쪽은 우리가 이더리움에서 많이 판단을 합니다. 뭐 저점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은 고점 갱신 실패했고 이더리움은 고점을 갱신하고 빠진다는 것. 그래서 지금은 일단 우리가 단기적인 상황에서 가짜 하락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트건, 이더건 일단 주봉상의 아래 꼬리를 만드는 과정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더리움은 일단 뭐 단기적으로 이 저점, 이탈 이후에 반등이 나올 포인트를 찾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추세를 올려갔었기 때문에 되돌림이 좀 깊게 들어올 확률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구간들 내려왔을 때 여기서부터의 하나의 상승이 종료가 됐다 하면은 일단은 60% 정도의 되돌림 그리고 아래에 위치해 있는 유동성 공백 이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조정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거래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더리움 좀 메인으로 뭐 포지션이라든지 현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뭐 지금 앞자리가 뭐 1800에서 1700 지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네. 일단 지금 1760불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는 점. 이번 주에는 일단 이 구간까지 왔을 때 반등이 얼마나 좀 강하게 들어오고 혹은 아까 비트코인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이 구간이 오고 나서 여기서 그대로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을 하는지 이런 여부들 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더리움이 진짜로 밀리는 건지 아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1,760달러를 맞습니다. 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좋습니다. 일단 이더리움도 우리가 중심선으로 놓고 봐야 되는 가격 라인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1,760달러.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이 조금 밀린다고 하더라도 1,800달러를 다시 한번 사수하고자 하는 움직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쭉 더 밀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전문가님이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때 밀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1,760달러에서 지지를 받아주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얘기를 하십니다. 이 라인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비트코인과 함께 조금 묶어서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은 약간 조금 방향성 없이 움직임을 가져가는 모습인데 알트단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 나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고민이 조금 깊어지시죠. 전문가님의 이 힌트 따라서 같이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그래도 이 개별적으로는 무언가의 시그널을 조금 주고 있는 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관심 좀 가져보자 할 만한 코인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관심 코인들 3개 정도 지금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일단은 뭐 지금 개별 강한 종목들도 있겠지만은 일단 메이저 코인들도 한두 개 정도는 좀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리플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리플을 일단 주봉부터 좀 보면서 시작을 할 건데 지금 리플 자체가 뭐 XRP가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 대금이 잘 나오는 코인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가격 움직임을 본다면 이 구간에서의 뭐 움직임이 사실은 너무 좋지 않다.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나오는 거에 반면 뭐 우리가 시간봉 4시간 차트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했을 때 정말 좋은 구간들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오는 반면에 움직임이 나오지 않다는 점. 그리고 뭐 지금 솔라나 같은 뭐 다른 코인들은 계속해서 고점 갱신을 했지만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 이탈이 나왔다는 점. 그래서 주봉에서도 지금 보면은 일단은 저는 뭐 많은 분들이 리플이 뭐 어디까지 빠질까, 리플이 뭐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라고 하겠지만 뭐 리플에 대한 뭐 저는 안감정도 없고요.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일단 주봉상에 비어 있는 구간들이 너무 많다. 앞에서 상승이 나왔을 때 이 구간들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런 구간들이 너무 쉽게 올렸다. 그래서 리플은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이 구간들 그냥 뭐 사실 1,000원 아래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1,400원에서 1,000원 이 레인지에서 움직일 확률이 꽤 큽니다. 올라오면서 이런 구간들 결국에 지금은 독이 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하락 자체도 뭐 덤핑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반등 나올 때 펌핑도 강하겠지만 물량을 만들면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레인지를 만들어서 여기서도 만들면서 내려오고 여기서도 그럼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메이저 코인들 중에서도 XRP는 정말 약세인 모습입니다. 이거를 뭐 타파할 만한 이슈들도 크게 보이진 않아서 현재 거래하시는 분들은 뭐 클래리티 법안이나 이런 거 많이 보고 계시겠지만 지금 자리 뭐 리스크 굉장히 크다는 것 알아두시고 대응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XRP는 여전히 조금 답답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의 단기적인 전망을 보더라도 역시나 조금 안개 속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호재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나 입지를 탄탄하게 만들어가는데 가격적으로는 왜 뒷받침이 안 되냐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이게 또 참 투자할 때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이유를 뭐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면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기술적으로 조금 더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죠. 전문가님께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여태까지 잘 참아왔으니까 조금 더 묻어두고 지켜보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솔라나도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솔라나는 메이저 코인이지만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이기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조금 어떻게 될까요? 솔라나도 지금 보면은 뭐 메이저 알트단에서는 그래도 꽤 강한 코인들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주봉 차트에서 보게 되면은 뭐 지난주에 주봉 음봉이 조금 더 크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얘는 꽤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에 만약 아래 꼬리를 단다라고 하면은 얘는 양봉으로 꽤 길게 마감을 할 가능성도 존재를 하긴 합니다. 날봉상에서도 봤을 때 앞에서 이 하락이 진행이 됐고 최근에 이 상승이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바닥 대비해서 뭐 30% 메이저들 중에서는 정말 강한 상승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앞선 하락폭의 60%를 되돌리면서 다시 한번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솔라나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라인은 저는 뭐 10만 6천 원 이 구간이 깨지냐 안 깨지냐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솔라나는 지금 여기서도 조정이 들어왔을 때 뭐 10만 7천 원, 6천 원 여기만 사실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이 왔을 때 뭐 이 고점을 넘어가는 상승이든지 아니면은 상승 추세로 돌아설 확률이 높아서 메이저 코인들 중에서는 그나마 이번 주나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서 솔라나는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러니까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코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솔라나 일단 다른 메이저 코인들과 똑같이 약간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번 주로 놓고 봤을 때 메이저 코인들 가운데서는 가장 조금 괜찮은 움직임 보여줄 것이다. 아직까지도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원화 기준으로는 10만 6천 원에서 7천 원 여기가 조금 분수령이 될 것 같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잘 지지받고 올라올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앞으로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코인들의 흐름들을 조금 개괄적으로 살펴봤지만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전략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전문가님의 전략들 실시간으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꼭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챙겨가 보시면 여러분이 앞으로의 전략을 세우실 때 길잡이로 잘 삼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솔라나까지 만나봤으니까요. 다시 한번 이번 주에 관심 코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유망하게 그래도 조금 보고 있으실 알트단에서의 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오늘 첫 번째로 볼 건 스레스홀드를 좀 보려고 하는데 스레스홀드가 지금 주말부터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그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뭐 보유 중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지금 신규로 진입할 만한 그런 뭘 찾아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스레스홀드 지금 그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얘가 지금 뭐 시간봉 기준에서 봤을 때도 갑자기 느닷없이 상승이 나와서 여기서부터도 지금 뭐 거래 대금이 계속 나오면서 일단 저점에서 고점 대비를 본다면은 지금 토요일, 일요일, 오늘까지 약 8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와. 그래서 지금 이 코인을 그럼 나도 얘를 지금 뭐 눌려서 사볼까? 혹은 아니면은 뭐 이런 구간들에서 매수를 해서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조금 더 높은 데서 뭐 예전에 구매를 했다가 물려서 들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건데 지금 스레스홀드는 정말 그래도 저는 중요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점이 이전에 거래를 했을 때 하나의 레인지였던 이런 구간들 이 구간까지 일단 저항은 도달을 했습니다. 9원 정도.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밀린 것도 결국 여기에는 기존에 물량들이 많이 있었다는 소리인데 네. 여기를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꼬리 달면서 다시 한번 시간봉상에서는 수렴을 해주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일단 지금 스레스홀드 다시 한번 그러니까 한 번 정도의 상승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게 뭐 다시 한번 추세를 이어가서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래 대금 그리고 지금 올라오면서도 그래도 되돌림이 들어왔던 것 그리고 지금 수렴이 나오는 점 이 부분에서 본다면은 지금 단기적인 이 박스 7.5원 정도만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을 약간 이탈을 하는 척하면서 직전 고점 혹은 뭐 9.6원 직전의 저항이었던 이 자리를 돌파를 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스레스홀드 뭐 이런 코인들 사실 지금들 돌파 매매를 잡기는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지금 매수를 노려 보시거나 혹은 내가 지금 스레스홀드를 물려 있다.
혹은 아직 지금 뭐 이런 구간 사서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매도 타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구간들을 돌파를 했을 때가 손절 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 중이신 분들 스레스홀드 너무 길게 볼 코인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올 수는 있으나 최근에 뭐 많이 상승 나왔던 뭐 월드코인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락이 크게 나왔던 만큼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스레스홀드 보유 중이신 분들은 지금 뭐 이 구간 7.5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상승이 나왔을 때 뭐 9.5원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정리 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스레스홀드 일단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 전문가님이 말씀을 하시지만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할 점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상승에 그칠 것이다 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트레이딩 영역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지금까지 시세 좋았고 오늘 조금 하락이 나오는 것 같아도 이 정도면 양호하니까 앞으로 시세가 이어지겠지. 마냥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할 코인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힘이 남아있는 만큼 7.5원이 깨지는지 이걸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신규로 진입을 해보되 굉장히 짧게 잡자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더 자세한 향후 대응 전략들은 꼭 정보방 안에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레스홀드 만나봤고 그럼 다음으로는 블라스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일단 이 시세가 나오는 코인들이 있어도 섣부르게 조금 들어가기가 겁나기도 맞습니다. 하잖아요. 블라스트는 앞으로는 어떻게 보시실까요? 블라스트가 일단은 상장하고 나서 뭐 쭉 내려왔었다가 어제부터 뭐 좀 갑자기 크게 상승을 하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구간들 그러니까 많은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이런 코인들을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락에 길게 나왔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올라왔을 때 이제 진짜 뭐 상승을 시작을 하나? 그럼 여기서부터 뭐 바닥권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얘가 뭐 이 정도 반등이 나와줘도 이런 욕심들 때문에 사실 많이 진입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블라스트 가지고도 그냥 이야기를 하면은 시간번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 여기서도 계속 윗꼬리가 생겼다는 점에서 보면은 여기 뭐 어쨌든 물량을 모아간 듯한 움직임은 충분히 보여졌고 그래서 여기서의 뭐 저항을 돌파를 했을 때 그래서 저항 돌파를 하고 다시 한번 되돌리면 나왔을 때가 어느 라인이었냐면은 일단은 여기서 보여지는 직전 고점을 맞고 나서 되돌리면 크게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분 기준으로는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블라스트 지금 뭐 날봉에서 어제 상승이 나오고 오늘 이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추가 상승을 보는 게 좀 어떨까? 혹은 난 여기서 지금 뭐 매수를 잡아볼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네. 블라스트는 여러분들이 지금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가 지금 뭐 눌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한 좋은 매수 자리는 사실 안 나올 확률이 있어서 뭐 오늘 하루 이틀 어제 오늘 뭐 거래대금 나온다고 그렇게 추세를 돌릴 만한 상황도 아니라서 블라스트는 최소한 일단은 상승이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이 만약 진입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차라리 지금 자리 0.56원 여기를 돌파를 하고 나서 지지가 나오는 그런 흐름일 때 건드는 게 좋지 이런 움직임일 때 그냥 여기서 돌파를 바라보고 이런 데까지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기에는 꽤 애매하다. 그래서 블라스트는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은 뭐 어느 정도 뭐 조금 더 상승하는 걸 기다리시겠지만 지금 뭐 신규로 내가 진입을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블라스트는 조금 패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블라스트가 시세를 조금 뽐내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라도 들어가면은 먹을 수 있는 게 꽤나 많지 않을까 드릉드릉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조금 보유자의 영역으로 봐야겠다 전문가님이 말씀하시죠.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아직 하방으로의 리스크가 꽤나 많이 열려 있다는 점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신규 진입이 가능한 상황도 펼쳐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잘 지지받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조금 더 올랐다가 지금 자리에서 다시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짧게라도 노려보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인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전문가님의 이런 경고성 메시지들은 잘 주워 담으시면서 여러분이 조금 보수적인 접근 전략들을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번째로 살펴볼 코인 월드코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서 만나봤던 두 가지 코인 대비해서는 최근에 그렇게까지 상승이 맞습니다. 컸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겠는데 오늘 왜 보자고 하실까요? 일단 월드코인이 최근 들어서 강한 코인이기도 했었고 지금 근데 얘가 단기간 최근 들어서는 큰 상승이 나왔나 네.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그러니까 이번에 월드코인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는 우리가 지금은 볼만한 자리에 다시 도달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일단 주봉상에서 이전에 지금 업비트에만 상장되어 있는 차트들로만 보면은 일단 주봉상에서의 단기적인 추세 전환은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위 타임에서는 이런 상황이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위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지금 날봉에서도 그렇게 괜찮은 움직임이다라고 보는 점이, 일단은 이 앞에 상승을 바라보면은 결국 이 구간들 되돌림도 정말 잘 들어왔고, 조금 우리가 차트를 다시 내려가서 보면은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쌍바닥 이런 구조를 볼 수가 있을 거고, 이런 구간들,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SR이 플립이 일어난 것도 지금 체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월드코인 이번 주는 지금 계속해서 AI 코인들 눌림을 원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는 자리라서 이번 주 월드코인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희망차게 조금 바라보자라는 코인으로 월드코인 살펴봐 주셨는데요. 지금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거 갈 것 같은 거 맞나? 라는 생각도 드시죠. 그런데 전문가님은 지금이 오히려 적기일 수 있다. 특히나 AI 쪽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월드코인 자리에서 노려보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시간 시장 상황에 맞는 그때의 타이밍이겠죠. 이런 자세한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방송 시간 아닐 때도 전문가님을 100%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차트의 흐름부터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제 한 주를 여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어떤 것들을 조금 주의해 봐야 될지 일정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 주 일정으로만 놓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또 빅위크가 아닐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얘네들 조금 잘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 주가 정말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점이 CPI,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바로 PPI가 발표가 그러니까요. 되고, 그리고 또 목요일은 고용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또 이번 달에 FOMC까지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네. 지표를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4일 6월 CPI가 발표가 됩니다. 에너지 부분을 제외하고 보는 게 일단 여러분들 핵심입니다. 에너지 부분은 사실 실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기름 이런 거 전부 다 보겠지만 연준에서도 지금 에너지를 제외한 항목들을 보기 때문에 일단 6월 CPI가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헤드라인 CPI, 그러니까 전년 대비가 정말 중요하고, 사실 저번 달 전월 대비해서는 많이 올랐다라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전년 대비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번에 발표된 CPI 예상치를 당일 상회를 하게 된다면 시장은 조금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거고, 왜냐하면 금리 인상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CPI 예상치 컨센을 두고 상위를 하는지 하위를 하는지. 상위를 하게 된다면 그래도 연내에 금리 인하 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상회를 하게 된다면 연말 혹은 우리가 다음 FOMC 때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 가장 이번 주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 중에 하나가 CPI. 꼭 이번 주에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CPI 일단 누구나 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바라보는 경제 지표죠. 우선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회를 하는지 예상치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에 또 뒤따라서 오는 게 PPI가 되겠습니다. 사실 PPI를 통해서는 그 다음 달 CPI가 어떻게 나올까를 맞습니다. 힌트를 얻어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미국의 6월 또 PPI가 발표가 되는데도 공교롭게도 CPI 다음 날 발표가 되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일단 발표 내용은 앞에 CPI랑 비슷합니다. 헤드라인 PPI 그리고 이제 코어 부분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지만 CPI 다음 날 발표된다는 점. 그래서 인플레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업의 비용이 늘어났는가, 그리고 이게 만약에 PPI가 좀 높게 나왔다, 그럼 패드의 금리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 줄 모르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CPI, PPI 어떻게 보면 세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번 주가 있어서 다음 주에 또, 그리고 이번 달에 또 FOMC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번 주 정말 빅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같이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CPI, PPI,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고용과 관련된 지표까지 이번 주에는 정말 경제 지표로만 본다면 빅 위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화요일 밤 9시 반에 CPI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 날인 수요일 밤 9시 반에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루하루가 지뢰밭이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이번 주니까 이럴 때는 조금 한 발짝 멀리 떨어지셔서 전문가님이 주신 전략 안에서만 움직여 보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시장 전반과 관련된 얘기 나눠봤으니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문가님께 교육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이레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전문가님이 항상 이렇게 2부에서는 기술적으로 어떤 것들을 활용하면 좋을까 여기에 집중해서 교육을 해오셨는데 지난주부터는 살짝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가 약간 마인드의 측면에서 살펴봐주고 있으시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알아보자라고 얘기를 하시려 하니까요. 같이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참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초심으로 조금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거를 조금 꽉 잡고 있어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뭐 앞에서는 뭐 기술적인 내용들 많이 배웠고 우리 다음 주도 이제 지표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걸 배우게 됐을 때 이게 뭐 무적이다 혹은 이걸 좀 수익을 보게 되면은 뭐 자만심을 갖게 되거나 그쵸.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아예 그냥 우리가 배우기 전에 딱 멘탈적인 것만 딱 챙기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까지 딱 멘탈적인 거 하고 다음 주부터 또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지표들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좀 제목을 자극적으로 하긴 했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은 왜 그냥 우리가 초보자들이 왜 망하는 걸까? 왜 돈을 다 잃는 걸까? 그냥 그 이유는 뭐 90% 이상이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앞에서도 계속해서 교육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얘가 기술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실수를 미리 알면은 손실을 절반 이상 줄일 수가 있겠죠. 근데 실수는 여러분들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두 번 하는 거는 선택이고 잘못된 거죠. 그래서 멘탈적인 부분,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보다 우리가 이게 먼저 앞에 깔려 있어야 그 다음에 기술적인 걸 갔을 때 더 우리한테 와닿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인지를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들을 저 탑3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는 뇌동매매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만큼 그러니까 손실 보고 바로 다음에 더 큰 포지션으로 복구를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보통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손실을 봅니다. 여기서 뭐 수익을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 수익을 봤어. 그럼 다음에 넘어갔을 때는 이 기억 때문에 또 같은 실수를 해서 거기서 더 큰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포모 이거는 뭐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니까 그냥 놓칠까 봐 급하게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차트를 뭐 들어가도 되나, 내가 뭐 지표들 뭐 이런 게 보고 그리고 뭐 어떤 뭐 지지가 있고 저항이 있고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진입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놓칠까봐, 상승이나 이 하락을 놓칠까봐, 그래서 이미 늦은 타이밍에 진입을 억지로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치명적인 실수 중에 하나이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과도한 매매. 그러니까 내가 진입할 만한 구간이 아닌데도 이거랑 이어지죠. 결국에 보면 이것도 이거랑 이어지고, 그러니까 셋업이 아닌데도 억지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수수료 그리고 심리적인 소모,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는 아무리 봐도 지지가 나올 확률이 아니었는데 근데 지지가 나올 것 같아서 진입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내가 뭐 손절이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심적으로도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사실 여러분들 감정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시로 30분 동안은 뭐 화면을 끄던지 혹은 쉬는 습관을 가지고만 있어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치명적인 실수는 결국 감정이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아무리 좋은 지표, 그러니까 뭐 승률 100%짜리 지표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된다면은 내가 손절할 위치에서 손절을 하지 않고 혹은 내가 뭐 이렇게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감정, 이거 제어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레버리지 관련 최근에도 뭐 지금 우리가 국내 증시만 보더라도 지금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뭐 코인이든 주식이든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 와닿을 수 있는 건데 손절이랑 레버리지 관련해서 치명적인 실수예요. 결국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손절을 안 걸거나 손절을 계속 미루는 겁니다. 조금만 더 버틴다면 혹은 내가 여기서 나 진짜 이 금액이 너무 아까운데 근데 결국에 이렇게 되면은 큰 손실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손절. 이것도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다음 기회가 있어야 뭐 이 손실을 복구할 만한 일이 생기는 건데 여기서 내가 돈이 아까워서 손절을 안 한다? 이거는 정말 안 될 일인 거죠. 두 번째는 과도한 레버리지 혹은 과도한 내가 지금 매수 금액인 거예요. 사이즈가. 이런 경우에는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봤겠지만 알트코인 뭐 한 종목에 대한 비중을 뭐 70% 80% 담았다가 얘가 갑자기 뭐 하루에 30% 40% 빠지는 날이 무조건 오잖아요. 이럴 때 이 정도의 금액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로 계좌에 큰 비중이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도한 레버리지 그리고 우리가 포지션 사이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매수를 할 때 이런 것들 비중 조절은 꼭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보려고 한탕 치려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탕을 내가 해서 뭐 이 시장을 뜨겠다, 이건 아닌 이상 그냥 꾸준한 수익을 목표로 하시고 과도한 레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컨트롤 가능한 레버리지 그리고 내가 지금 손절이 나가도 괜찮은 금액만 현물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것만 줄여도 우리가 한 번에 큰 손실을 보고 시장을 떠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손절은 패배가 아니라 결국에 보호예요. 그리고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이고 초보자는 그냥 천천히 시작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실수를 피하는 방법, 첫 번째는 일단은 상위 타임프레임을 무시하고 하위 타임프레임만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뭐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먼저 추세를 파악하는 거는 날봉 그리고 주봉을 보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것도 봤어. 그러면은 뭐 4시간 차트도 한 번씩 보고. 근데 이렇게 큰 흐름을 제가 계속해서 체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뭐 5분봉, 15분봉, 1분봉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근데 큰 추세에서는 하락 추세일 가능성이 좀 커서 큰 흐름을 모르고 역방향을 진입을 하게 되면은 손절 나갈 확률이 매우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타임은 무조건 보고 큰 추세가 상승이야. 그러면은 아래 타임에서도 상승이 나올 때 그때 눌림을 공략해서 매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감정적으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뭐 지금 차트 보고 느낌이 좋다. 이 이유만으로 보통 진입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저도 차트를 보다 보면은 이건 느낌 좋다. 이건 무조건 올라간다. 이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이유만으로도 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았었기 때문에 당연히 손절을 어디서 할지도 정하지도 않았고 익절을 어디서 할지도 정하지도 않았죠. 그럼 이럴 때는 보통 우리가 감정 컨트롤을 안 듣기 때문에 떨어지면은 어떻게 된다? 앞에서 이렇게 돼요. 손절을 안 하거나 손절을 계속 미룸. 그래서 이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손실을 또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느낌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진입하는 거는 사실 그냥 뭐 도박 혹은 그냥 우리가 돈 버리는 짓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조심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대처 방법은 우리가 간단하게 체크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진입 전에 반드시 상위 타임 프레임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 15분 차트를 보고 있는데 알트코인이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은 최소한 한 번은 더 보자. 뭐 날봉이나 4시간 차트로 올라가서 여기서도 상승 추세네. 그러면은 그때 진입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진입할 때는 반드시 상위 타임을 확인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 셋업이 내 규칙에 맞는가? 맞는가? 지금 이 자리에 진입을 해도 되나? 이런 것들. 그리고 계획이 없으면은 건망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그냥 방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그냥 간단하게 손실 후에 바로 다음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지 않는가? 이거는 꼭 체크를 하세요. 내가 손절을 했어. 그러면은 이거 복구한답시고 바로 들어가진 않는가?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놓칠까봐 포모죠. 그 포모에 그냥 급하게 진입하고 있진 않은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루에 너무 많은 거래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손절을 미리 정하고 실제로 내가 정한 부분에서 손절을 걸거나 손절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상위 타임 프레임을 확인을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이 트레이드가 내 규칙에 맞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를 해 나가야 앞으로도 좀 조심히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저는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우리가 뭐 좋은 지표 그리고 좋은 매매법을 가지고도 거래를 했을 때 감정 컨트롤이 안 되면은 대부분 크게 손실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혼자 하시기도 뭐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정보방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내가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되고, 근데 뭐 셋업을 내가 세우기 어렵다 하면은 저희 관점들도 계속해서 공유 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정보방 들어오셔서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이 해주신 얘기 듣고 누가 내 얘기를 저기 다 써놨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거의 공통적으로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 탑3의 실수들을 가져와 주셨죠. 여기에서 내가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인지까지 되고 있다면, 이제는 진짜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고 체크를 해 나가면서 실수를 조금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실수만 조금 줄이더라도 손실은 지금보다는 덜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하지만 혼자서 이렇게 마인드 잡기가 너무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드신다면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통해서 이런 멘탈 케어까지 받아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멘탈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전문가님이신데, 지금 시장 안에서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주실까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알트단에서 전문가님이 유망하다고 보시는 히든코인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결국에는 시장이 이렇게 약간씩 또 출렁일 때 기회 주는 코인들이 더 많이 나오기 맞습니다. 마련이잖아요. 전문가님은 어디에 조금 중점을 두고 있으실까요? 일단은 지금은 우리가 앞에 상승이 나왔다가 눌림을 좀 공략을 하는, 지금 오. 시장에서는 이게 조금 더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서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드릴 만한 알트코인은,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이 공유 드릴 코인은 그래도 이 구조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정말 잘 먹히는 셋업 중에 하나라서, 앞에서 이런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된 다음에 이런 구간들에서 물량을 모아주는지가 저는 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 시장에서는. 그리고 그만큼 최근 시장에서 이런 셋업들로 상승이 나왔을 때 좋은 수익을 주는 코인들도 정말 많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 돌파 이후에 여기서 돌파를 해주고 되돌림도 정말 잘 들어왔고, 여기서도 물량을 모아가는 움직임. 그리고 이 구간이 지금은 메인 핵심, 우리가 진입해볼 만한 포인트였는데, 일단 결국에 돌파를 하면서 이 구간까지 되돌림이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 우리가 직전 고점, 이 구간까지를 매도가로 잡아도 우리가 손절가 대비해서는 지금 손익비가 1대 4.5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뭐 바로 진입을 해서 좋은 수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앞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뭐 비트코인이나 그리고 이더리움 전부 다 아래 꼬리를 달 수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손절가 그리고 익절가도 좀 잘 걸면서 내가 이 셋업이 지금 좀 잘 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실시간도 계속 그냥 차트를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정보방 들어오시면은 뭐 히든 코인들 전부 실시간으로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뭐 히든 코인 알아가지고 대응도 한번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새로운 히든 코인 만나봤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눌림목이 지금 형성되는 모습이죠. 하지만 지금 들어가자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시장이 밑꼬리를 달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면서 자세한 타점 타이밍은 정보방 안에서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니까요. 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실시간 전략들까지 하나하나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